매월 50만 원씩 지금 발행되는 국채에 20년 정도를 넣어둔다면 어떨까요? 뭐 나쁜 전략은 아닌데 수익에서는 비교가 되겠죠. 그러냐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주식은 위험한 대신에 기본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국채 대비해서 2에서 3% 이상의 추가 수익을 주거든요. 이런 그런 식의 전략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김 PD님과 함께 재밌는 질문 하나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박사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해 구정에 세뱃돈들을 많이 이제 지출하실 때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린 시절에 좀 세뱃돈을 받으면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이 맡아주신다고 하시고 아직까지도 그 행방을 제가 알 수 없는데요. 혹시 자녀분들의 세뱃돈도 잘 모아주시는 편이실까요? 예, 뭐 큰아들 같은 경우는 모아가지고 굴려주고 있고요. 작은 아들도 굴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성년 자녀는 매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증여는 그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매년 200만 원 세뱃돈 받는 집은 잘 없을 테니까 그거 걱정 안 하시고 일단 세금 걱정하지 않고 아이 통장에 넣어주시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아이 통장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 통장을 저는 은행 계좌 말고 증권 계좌를 파줬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계좌를 파서 어떻게 했냐.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달러 스위칭에 되게 심취해 있던 시절이어가지고요. 그래서 뭘 사줬냐 하면 미국 달러 선물 ETF를 사줬어요. 그때는 소플이 나오기 전이어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 선물 ETF를 쭉 사줘서 그냥 달러를 그냥 계속 매년 모아줬죠. 매년 모아주다가 이제 제가 스위칭할 때, 제가 언제 스위칭했냐면 2015년에 그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한 1,300원 될 때 그걸 다 팔고 강북에 있는 뉴타운 아파트 샀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우리 아들한테는 삼성전자 사줬어요. 왜냐하면 뭐 개별 종목들 이렇게 고르기도 힘들고 또 그때 얘가 코스피 200 ETF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편견이 되게 많았던 시기여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2015년 말 2016년 초에 그래서 삼성전자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좀 내버려뒀죠. 내버려두고 한참 지나는데 또 2018년이 되니까 삼성전자 그때 뭐 폭등하고 더 나가서 또 2018년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 아들한테 또 삼성전자 다 팔고 달러를 또 사줬죠. 달러를 또 사준 다음에 또 지나니까 코로나 팬데믹 왔어요. 그래가지고 환율 또 1,300원 되고 삼성전자가 3만전자 돼 있길래 또 사줬죠. 그리고 쭉 가다가 2021년 제가 또 말씀드린 적 있죠. 2021년에 주식 다 팔고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자산들 그리고 집도 2채 있었는데 한 채를 팔고 집을 축소하고 그 돈을 갖고 제가 달러 갖고 있었다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자산 배분도 많이 내렸죠. 그때 또 아들한테 달러를 사줬다가 최근에 일본 N으로 갈아탔습니다. 최근에 N이 한 150엔? 작년에 한 150엔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N1 환율은 800원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주식 사줬습니다. 그래서 일본 리츠, 일본 주식으로. 그래서 그때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선진국 통화로 갈아타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아들놈 계좌가 볼 때마다 불어나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한 2번 정도 삼성전자 주주였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일본 뭐 도요타를 비롯한 니케이 지수를 샀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미국 주식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자녀를 위해서 뭐 매달 50만 원씩 적금이나 투자를 한다. 혹은 나 스스로가 사회인 뭐 20, 30대 청년이나 MZ세대가 50만 원씩 투자를 한다면 현실적인 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 제일 추천하는 게 3분법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 한 3분의 1, 미국 주식 3분의 1, 그리고 미국의 외화예금 3분의 1 정도. 15만 원씩 이렇게 뭐 하고 마지막 남는 2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소플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걸 좀 추천하는 게, 일단 전체 자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하다. 두 번째, 전체 자산의 또 3분의 2는 주식이 젊으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다. 근데 왜 3분의 1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달러 현금을 갖고 있으라 그러냐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걸로 물타기 위한 용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투자 3분법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60만 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꾸준히 20만 원어치 코스피 200, 20만 원어치 S&P 500, 또는 나스닥 100, 또는 20만 원으로 소프를 꾸준히 사다가 연말 정산 때 좀 목돈 나올 때 이 비율을 다시 1대1로 맞춰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는 좀 오르고, 올해 같은 경우는 S&P가 많이 오르고 코스피는 아주 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들어오는 연말정산 돈을 갖고 한 100만 원 돈 들어오면 그걸 갖고 한국 주식을 이제 1대1를 맞춰주는 그런 식의 전략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1대1 전략 중에 주식을 국내 주식으로 좀 극한해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분야가 좀 전망이 있을까요? 저는 개별 종목 안 하기 때문에. 큰아들은 제가 그때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모 기관을 있으면서 좀 코스피 200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던 때라서 삼성전자를 사라 그랬는데, 그게 큰아들은 운이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이제 2000년대 중반처럼 또 한 잃어버린 10년 할 줄 누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하나에 그 귀한 나의 인생을 투자한다. 능력 되면 하는 건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스피 200 인덱스에 투자하거나 또는 MSCI 코리아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올해 또 국채가 발행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20년간 20년 매물을 얼마씩 하면은 복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매월 50만 원씩 지금 발행되는 국채에 20년 정도를 넣어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데 수익에서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냐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주식은 위험한 대신에 기본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국채 대비해서 2에서 3% 이상의 추가 수익을 주거든요. 그걸 저희들은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수익이 더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난 100년 동안 거의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 젊은, 그리고 매년 축적해 나가고 일시적인 손실을 버틸 수 있는 소득의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우리 MZ세대 입장에서는 채권보다는 저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투자 3분법이 월등히 나은 수익을 기록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간간히 시장의 조정을 견뎌야 되지만 대신 달러로 버티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끈질긴 질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김 PD님이 공부를 많이 해오시더니 궁금한 게 엄청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 잘 안 찍는, 길게 안 찍는데 오늘 길게 찍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설명절 되기를 바라며 저도 여행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